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초 강의 스타트업, 파워포인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삽입 탭, 이미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해 주시고요. 새 프레젠테이션 실행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이용해서 슬라이드에 개체를 넣을 때는 기존에 있는 개체 틀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 주시거나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삽입 탭으로 가보죠. 지난 시간에 그림 삽입까지 했고요. 그림 삽입한 후에 그림 도구 선집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 도구 서식 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온라인 그림과 스크린샷, 사진 앨범 등 이미지 그룹에 있는 나머지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된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누르면 간단히 슬라이드에 삽입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림 도구 서식 탭을 활용해서 이 그림을 여러 형태로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난 그림을 만들 줄도 모르고 내 컴퓨터에는 저장된 그림도 없다, 아니면 있지만 슬라이드에 사용할 만큼의 고퀄은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지 그룹에 있는 온라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키워드가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비행기 한번 볼게요. 비행기를 눌러 보시면 다양한 비행기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편에 Creative Commons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이미지들이란 얘기입니다. 단 이 그림의 출처가 어딘지를 밝혀달라는 거죠. 때문에 체크 표시를 해제하게 되면 더 많은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있는 그림들을 전부 다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상업적인 용도로 이것을 돈을 받고 판다든지 어떤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사용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체크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서 그림을 골라 보겠습니다. 그림은 처음 페이지에 보시면 없는 것 같지만 스크롤 계속 내려보시면은요, 많은 수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삽입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가로 사진을 넣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배경으로 넣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가로로 된 이미지들이 편집하기가 좀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를 이미지에 갖다 대 보시면 오른쪽 아래편에 3개의 점이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 및 작업이라는 단추가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이 파일의 크기, 해상도가 나와 있죠. 현재 이 이미지는 51843456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free images, see horizon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누르면 해당 이미지의 원본이 있는 곳으로 링크가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 이미지를 선택만 해주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오른쪽 위에 선택이 되었다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여기에 지금 삽입하고 1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미지의 개수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있는 걸 눌렀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삽입하고 2가 나오죠. 현재 2개의 이미지가 선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삽입 단추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 슬라이드에 삽입이 됩니다. 예, 편집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림 도구 서식 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 탭으로 가보시고 여기에서 온라인 그림 눌러보신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쭉 보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네, 여기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삽입 단추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지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거지만 온라인 그림은 여러분이 만들거나 저장해 놓지 않았지만 온라인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게 해준 메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크린샷입니다. 화면 캡처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단추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조그맣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창 그리고 화면 캡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창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창들이 표시가 되고 캡처할 프로그램만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해당 윈도우가 캡처가 돼서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스크린샷. 그런데 이 검은 건 뭐냐?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유튜브 제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캡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은색으로만 나오게 되죠. 캡처를 못하죠.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를 아예 못하나요? 가능은 합니다. 보시면 스크린샷 눌렀을 때 여기 화면 캡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화면 캡처라는 메뉴를 통해서 현재 열려있는 창에 있는 유튜브이긴 하지만 여기서 저작권을 위반하겠다는 게 아닌 한도 내에서라면 스크린샷을 눌러주시고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유튜브는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죠. 이제는 여기 있는 윈도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화면 캡처라는 메뉴가 나와 있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스크린샷 누르시고 화면 캡처를 누르시면 여러분 모니터가 이렇게 뿌옇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는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캡처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놓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슬라이드에 이미지가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 탭에 있는 스크린샷 사용할 수 있는 창에서 현재 열려져 있는 창을 클릭해서 바로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영역을 직접 캡처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화면 캡처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놓기만 하면 바로 삽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화면에 있는 이미지들 다 지우겠습니다. 삽입 탭 다시 눌러 보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사진 앨범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앨범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진을 한꺼번에 슬라이드에 각각의 페이지마다 넣고 싶을 때 하는 기능입니다. 한두 개 넣는 거는 그냥 그림이나 온라인 그림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사진 장수가 많을 때는 사진 앨범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각 페이지마다 편집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지만 이렇게 보여줄 때 예를 들어서 송년회 때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진 앨범입니다. 그러면 사진 앨범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이미지 그룹에서 사진 앨범에 가보시면 위아래 2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 거는 새 사진 앨범이고요. 위에 것도 새 사진 앨범입니다. 사진 앨범 편집 이거는 새 사진 앨범을 만들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편집할 때 누르는 기능입니다. 새 사진 앨범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앨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파일 디스크를 눌러 주시고요.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거나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단추를 눌러 주시면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앨범 레이아웃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림 레이아웃인데 현재 슬라이드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맞춰준다는 얘기고요. 그림 1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4개 들어간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맞춤을 일단 해볼게요. 만들기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각 페이지마다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비율들을 맞춰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진과 슬라이드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여백이 남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좀 옮겨 주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초보일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또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G80이 G90이 돼버립니다. 뚱뚱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럴 경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왼쪽 위로 맞춘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동그란 하얀색 모양의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높이만 조절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삽입 탭에서 이번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진 앨범에 이제 사진 앨범 편집이 활성화가 됐죠. 왜? 사진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사진 앨범 편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림 레이아웃에서 그림 1개라고 업데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림이 가운데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미지는 굳이 이렇게 공간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는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1개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럼 그림 2개 한번 눌러볼까요? 말 그대로 2장씩 들어가네요. 사실
이렇게 새 사진 앨범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따로따로 넣어서 편집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크기가 안 맞거나 하면은 다시 편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목을 가진 그림 한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꽉 채워지지 않고 제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요. 사진 앨범에서는 저는 슬라이드의 맞춤만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목을 여기다 어떻게 쓰지? 칸이 없는데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텍스트 상자 눌러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제목이니까 좀 두껍게 가지고 그리고 크기도 좀 크게 간단하죠. 굳이 제목 넣는 칸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의 빈 여백을 이용해서 제목을 넣어주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워드아트 스타일 적용해 주시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만의 사진첩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진 앨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 있는 이미지 그룹, 그림, 온라인 그림, 스크린샷, 사진 앨범까지 살펴봤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슬라이드를 보기 좋고 재미있게 꾸며주는 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그룹을 잘 활용하셔서 슬라이드를 고급스럽게 꾸며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